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엄청나죠. 7%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데 차분차분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오늘 뭐 개장 초부터 거래가 좀 일정 범위 수반돼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편입 문자 나왔어요. 4월 말 기준에 46만 1,000원, 뭐 47만 4,500원 뭐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도 이제 계속 물량을 잡아 나갔고, 그리고 쉽게 움직이지를 못했죠. 시장에 뭐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51만 2천 원, 뭐 52만 원, 53만 원 계속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제 편입의 기준에서 들여다보는 이유, 그 이유는 실적 대비해서 지금 상당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다.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7일 날 실적 발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그때 기준에서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해서 월등히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다라는 거는 뭐냐면 실적이 전년 대비나 전기 대비해서 잘 나오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다 노출돼 있고 알려진 내용인데 시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예상하고 있는 그 기준 대비 어느 정도 잘 움직이고 있느냐, 잘 나와주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20% 이상 예상치를 넘겼을 때 기준이 되는데 극대형주의 경우는 20%가 아니더라도 뭐 10% 정도만 넘겨도 대단하다. 왜냐면 이제 다 노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16%, 14%의 예상치를 넘기는 그런 실적, 그 흐름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주가 시가총액이 38조인데 상상을 초월한 저평가 상태라고 설정을 잡아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은 기준점을 설정하고 있지만 4월 28일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6%의 강세, 또 일정 범위 이제 수급 개선폭 이런 부분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거의 매일매일 좀 보시면 4월 29일, 5월 2일, 뭐 5월 11일 거의 매일매일 5월 18일 또 5월 19일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해서 LG화학을 들여다보셔야 된다.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그나마 이변 충격은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돌려지는 흐름의 기준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샛별형의 기준에서부터 오른쪽 주봉의 장악형의 기준까지 저런 기준점들을 다 인식하고 편입의 기준 설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뭐 망치형이나 이런 개념보다도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샛별형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된다. 이 말씀드린 거죠. 어찌됐건 뭐 지난해 이러한 엄청난 4분기의 수익 범위들 또 연간 단위의 수익 범위들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은 LG화학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이제 그 올려놓은 전략 기준점들, 동영상 전략 기준점들 장중에도 올려드렸는데 그 부분 꼭 참조를 하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LG화학의 이제 그 지금의 주가 기준이 타당하냐, 윤 정도는 저평가라고 하는데 타당한 주가 수준이냐 아니면 저평가냐 아니면 고평가냐 요 기준이에요. 결론적으로 LG화학과 이제 비슷한 규모의 흐름의 롯데케미칼을 일단 설정을 해보겠어요. 그 동종업종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은 좀 다르죠. 자체 사업이 LG생명과학도 인수를 해가지고 LG생명과학 부분에 바이오 쪽의 실적도 있고 제약업체로서의 지금 롯데케미칼의 12년 기준에서의 12개월 기준에서의 전망치 부분이 9.76입니다. PER이
9.76배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12개월 전망치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하니까 롯데케미칼 PER 9.76배. 그리고 업종 평균으로 하면 이제 10배 기준이 되는데, 업종 평균에는 이제 화학의 저쪽 뭐 프리미엄이 너무 크게 붙어 있는 화장품, 화장품 그 기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일단 롯데케미칼의 9.97배, 롯데케미칼 12개월 PER 기준 9.76배 설정 범위,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고요. 그리고 LG화학에 그렇다면은 내년 12개월 내년 기준에서의 컨센서스를 놓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년의 기준의 컨센서스를 놓고 보시면 지금 3조 2,700억인데 그냥 올해 거로 잡아놓을게요. 올해 걸로 두 가지 다 설정을 할까요? 최대폭과 최소폭 해서 LG화학 2022년 그리고 2023년 순이익, 2022년 순이익 부분은 얼마예요? 2조 7천억 정도, 그죠? 2조 7천억. 이것도 좀 낮게 잡은 겁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애매해서 낮게 잡아놓은 컨센서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2023년은 3조 2,670억, 그러니까 3조 좀 높게 잡을게요. 그냥 3조 3천억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LG화학의 컨센서스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영업이익,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2023년, 24년까지 보는 건 좀 너무 좀 과하게 멀리 보는 거고요. 그 분석이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LG화학의 기준 컨센서스 잘라놓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좀 제대로 위로 당겨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형이면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제 시장 주도업종군의 기준을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왜 우리가 얘를 주도주로 가져가는지, 왜 이렇게 이제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미끄러져 있는지, 이게 이제 뭐 윤정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평가가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보셔야 돼요. 22년 05월 20일 기준에 12시 23분 컨센서스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보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LG화학이 다 가지고 있죠. LG에너지 솔루션.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준에서의 LG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은 81.84%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일단은 81.84%.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가치 평가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요. 지금 키움증권 보고서의 기준에 따르면은 80% 할인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시가총액이 보시면 LG에너지 솔루션의 시가총액은 오늘 22년 0월 20일 기준 약 101조만 잡죠. 뭐 101조 5천억, 뭐 이 정도 됩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이제 할인 요인의 기준인데 최고점 대비 50% 주가 최고점의 주가 대비 50% 그러니까 30만 원이라고 기준 잡고 그러면 한 7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응? 주가 프리미엄 조정 시 어떻게 해야 돼요? 최고점 대비 50% 조정 시 시가총액 약 70조 원,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LG화학의 이 기준이 이제 우리 그 직원분들, 연구원분들 표 작업하려면 이제 머리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표 작업할 거야 이거? 결론적으로 자 먼저 PR을 구해 봅시다. 저점으로 이제 기준 잡으면 이제 PR이 롯데케미칼이 주가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사실. 그 전에 이제 7배 뭐 8배 했는데 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뭐 12개월 그 PR 기준이 어찌 됐든 몇 배요? 9.76배니까 9.76 곱하기 얼마? LG에너솔루션 시가총액 순이익이 2조 7천억 해주면 얼마요? 26조. 밑에 그냥 떼버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내년 기준으로 잡으면 3조 3천억 곱하기 9.76배를 해주면 얼마? 32조.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자기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는 저 정도의 시가총액이 형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윤종도 주장입니다. 업종 평균은 화학업종 평균은 더 높아요. 10배 얼마요? 화학업종 평균의 기준은 업종 평균은 LG에너솔루션이고 LG화학의 기준은 10.27배예요. 10.27배. 그래서 화학 업종 평균 PER 10.27배. 그러니까 뭐 상당한 거죠. 화학 업종 평균 PER 이거 업종 평균의 12개월도 아니고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 평균 PER 10.27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보다 낮은 쪽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지분 가치 81.5%니까 현재 기준 약 100조라고 할게요. 102조 곱하기 얼마? 81.84% 이꼴은 8184 곱하기 102조는 80 곱하기 거기에 곱하기 할인율 50% 지분가치 50% 할인율 곱하기 얼마요? 요거만 42조. 응? 아까도 반올림의 생각이 낮춰버려요? 그럼 40조? 40조? 41조? 40조만 41조. 명확하게 계산합시다. 42조 반올리면 42조 몰라. 그렇게 하고 시가총액 70조 기준 설정 시에는 이게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분가치 부분이 얼마가 형성돼야 정상인지를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조 곱하기 81.84%
곱하기 50% 할인해주면 28조, 29조가 되죠. 그죠? 반올림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저점과 저점을 잡아도, 그잖아요. 저점과 저점 26조, 최저 기준 얼마요? 26조 플러스 29조. 그럼 얼마죠 이게? 55조입니다.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죠? 최고의 기준으로 잡으면 32조 원 플러스 얼마요? 42조 원. 이 꼴은 얼마? 74조 원. 저 가격에 온 적이 있느냐? 있죠. 105만 원 갔을 때. LG와 최고가 105만 원 곱하기 얼마? 7천만 주. 이 꼴은 얼마예요? 저게 74조 정도 됩니다. 73조, 74조 반올림해서. 그죠? 105만 원 최고점 찍었을 때. 아니 LG화학이 저 기준에 최고가 찍었을 때 저 기준에 설정 범위가 되고 55조 원의 기준 최저 55조 원 나누기 주식수 나누기가 어디 있어요? 나누기 주식수 7천만 주. 그럼 어떻게 돼요? 70만 원 훌쩍 넘게 돼. 우리 목표 주가가 그래서 70만 원인 게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놓은 게 아니에요. 78만 원 뭐 이렇게 나오죠. 다 약자를 붙여야 되긴 하는데 어찌됐건 이러한 흐름의 기준이 잡힌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 LG화학에 대한 할인율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위 내용에 대한 설명은 동영상 전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LG화학 적정 주가 추정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26조 원 거기에 12조 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PER 기준에 평균 PER 기준에 그럼 12조 원뿐이 안 돼. 그럼 12조 원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차익이 지금 26조니까 지금 38조 잡고 그럼 12조 원이 남잖아요. 그럼 12조 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가치예요. 지금 현재 그 102조에 102조 곱하기 81.84%면은 83조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12조 원을 평가해 준다? 그럼 몇 퍼센트 평가해 주는 거예요? 14%? 할인율이 86%야. 결론은 현 주가 수준은 시가총액 38조 원 현 시점 시가총액 38조 원은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 81.84% 약 83조 원의 14% 미만 즉
86% 할인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결론, 현 시점의 시가총액, 현 시점 LG화학의 시가총액 83조 원은 LG에너지솔루션 지분가치 87.84%, 약 83조 원의 14% 미만, 즉 86% 할인된 거래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저평가 상태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표작업을 좀 쉽진 않겠지만 표작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차분하게 좀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펀더멘털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이제 좀 놓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1월 달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흐름을 주고 있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무너져 내렸죠 또. 그래서 우리도 고점에 이제 편입되신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좀 심각한 손실률도 가지고 계시고 버거운 그런 상태가 맞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차분하게 전체 흐름을 한번 들여다놓고 보자. 하방은 일단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제 하방은 좀 잡아놓고 있고, 2020년 이후의 흐름의 기준을 놓고 보시면 이때 이제 차트를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바닥에서 그나마도 지금 1월 이후에 심각하게 지금 많이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월부터 해서는 그나마도 바닥을 잡고 하방을 잡고 움직임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 논리의 기준을 좀 펼치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 개인 수급 논리는 사실상은 의미가 없어요. 개인 수급 논리는. 그래서 이 개인 수급 논리는 왜 의미가 없냐면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LG화학에 지금 빠져 있는 게 LG화학 유통 물량,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아니라 지분 구조 부분을 좀 설정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LG화학의 지분 구조. 그래서 LG화학의 이제 지분 구조를 놓고 보시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시더라도 현재가 기준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LG화학의 대주주 지분과 주요 주주 지분, 그리고 외국인 지분만 합산을 해도 거의 90% 육박합니다. 그럼 개인들이 어찌됐건 개인들이 저기에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자체가 제한적이죠. 얘는 뭐 주가가 빠져서 개인들이 손해 보는 종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이 많이 사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종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LG화학을 남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LG화학에 콩나라 판나라 그잖아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LG화학을 단타를 치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한적이겠죠. 그러면 메이저는 어차피 외국인이, 대주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LG화학의 요 기준에 여기에 이제 형성되어 있는 지분이 이 정도 출회되면서 형성되어 있는 위치, 그 위치를 이제 한번 어느 주가에 형성이 되는 거냐, 이 위치가 그걸 좀 놓고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기준에 요 수준, LG화학에 대한 지분을 외국인들 위주에서 갖고 있는데, 요 수준, 요 수급 범위, 요 수준의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가, 요 수준의 주가가. 저 위에 이제 꼬리가 좀 안 보이긴 합니다만 가려져서. 근데 이제 이런 수준 범위를 같이 놓고 보자는 거죠. 이렇게 요 부딪히는 공간에 형성되어 있던 주가.
저 부딪히는 공간에 형성돼 있던 주가. 결론적으로 전부 사실상은 뭐 요 위치에서부터 요 위치들까지가 전부 LG화학의 주가가 형성돼 있던 주가의 위치라는 거죠. 최악의 경우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수급 논리로 따졌을 때, 개인들 수급 논리로. 결론적으로 지분에 대한 부분의 부담 요인은 사실은 제한적이다. 뭐 개인이 많이 사서 한간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개인이 많이 사서 주가가 밀린다부터 해서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개인이 뭘 많이 샀어. 대주주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지. 이게 월봉의 기준입니다. 수급에서 놓고 보실 때. 그 이제 주봉의 기준을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주봉에서는 이제 소나 모멘텀 차트를 활용해서 한번 보자고요. 어제 야간에 소나 모멘텀 차트를 교육을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정두가 대단하다라는 거는 농담이 아니라 대단하잖아요. 굉장합니다. 어제 배우신 소나 모멘텀 차트의 기준에서 윤정두가 넣어드린 수치, 그 수치가 완벽하죠. 나머지 쪽의 수치는 완전히 뭐 속된 표현으로 개판이죠. 지들 마음대로 그냥 줄거는 그런 것뿐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수 대비해서 이제 흐름을 보는데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가 맞죠, 사실.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그 영선에서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까지, 그다음에 아직 이제 영선을 돌파 못하고 영선이 아니라 꺾임과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까지의 설정 범위가 이제 거래가 계속 지속적인 거래가 수반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저기가 이제 편입의 기준이 되는데 시장 상황도 그렇고 거래가 수반되지는 못했어요. 다만 이제 앞전 저점보다 지수가 3월 저점 대비해서 종가 기준으로 더 깨져 내려왔는데 그 부분만큼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봉 기준에 오늘이 그 거래량이 이제 좀 많이 아쉬운 위치가 돼요. 근데 다음 주 정도의 추세 강화가 된다면 영선을 돌파하는 기준에서의 거래량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거래량 부분은 이왕이면 이렇게 주봉 기준에 200만 주. 그러니까 하루에 대략적으로 하루에 30만 주 이상만 돼도 150만 주에 추가적으로 슈팅 한 번씩만 나와주면은 200만 주 넘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거래가 수반되고 바닥에서 돌리느냐 또 강세를 띄워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흐름들을 좀 한번 잘 들여다보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캔들이 아쉽게도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샛별형이 명확하게 좀 떠졌어요. 변형이죠, 뭐 명확한 샛별형이라기보다는 변형형의 기준에 이렇게 샛별형이 떴습니다. 왜냐하면 갭이 있어야 명확한 샛별형인데 갭은 일단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이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뭐 어떤 이유에서든 지수가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요 절반 라인의 위치를 깨버렸습니다. 캔들이 가지고 있는 주요 한 구간을 깨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범위에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망치의 기준이 형성이 됐습니다만 얘도 이제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망치 부분으로 해석하기에는 거래는 수반되어 있는데 캔들의 변동성의 크기가 다소 제한적이어서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시장지수 극대형주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의 시장지수의 좀 그 흐름들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자동차처럼 자체적인 강세를 띠면 제일 좋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장악형이 떠준 거예요. 그 장악 확인형을 형성할 때에 그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상당히 지금 많이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거래를 수반하고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가 지금 실리지 않은. 그러면 이제 지지 라인의 경우는 이 정도를 놓고 보는데 아래 꼬리까지 양봉으로 치면 조금 더 밑에까지 볼 수 있죠. 그 자락까지의 흐름을 뭐 지지 라인 정도 그렇게 되는데 움직임이 어떻게 됐어요?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그 자락에서 돌려주고 그 자락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임을 주게 됐죠. 결론은 일단 어찌됐든 그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하방을 좀 잡아주는 위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어차피 미끄러져 봐야 아까 계산해드린 펀더멘털적인 부분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건데, 여기서 더 미끄러져 봐야 누가 문제가 돼요? 외국인이 뭐 문제가 되는 거죠. 외국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개인들의 지분이 유통 물량 중에 대주주 외국인 빼고 나면은 거의 90%에서 기관들 빼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없어요. 유통 물량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손해요? 쥐들 손해지 뭐 누구 손해요?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 이제 역시나 소나 모멘텀 차트를 놓고 보게 되는데, 일단은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좀 좁은 공간에 좀 답답해 보이실까봐 좀 멀리 당겨 보겠습니다. 뭐 1월도 있고 뭐 3월 정도 기준을 잡을까요? 3월? 너무 짧은가요? 그러면 어찌됐건 눈에 확 띄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캔들의 기준으로 다시금 들여다보신다라고 한다면 갭이 발생됩니다. 일단은 그 갭이 발생되면서 V자형 반등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쭉 뻗어나가지를 못했고 전서구형이라는 패턴이 발생이 돼요. 전서구형. 그렇게 되면서 가격 반발력. 근데 여기도 이제 캔들의 크기가 이제 좀 제한적이어서, 근데 저점의 인식은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의 흐름이라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범위에 샛별형이 떠주죠. 굉장히 강한 샛별형이 떠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도 굉장한 그 흥분을 좀 했고, 여기서 이제 그 편입 설정 범위가 48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자락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가 연속적으로 좀 수반돼 있어서 얘는 됐습니다. 이제 끝내줍니다.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 다음 범위의 흐름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이제 오늘 기준에서 일단 어찌됐든 거래를 수반하고 크로스와 영선이 발생된 상태에서의 장대 양봉으로 움직임을 주고 있다. 크로스가 발생된 상태에서 장대 양봉의 움직임을 주고 있다. 이 흐름은 굉장히 강한 매수 신호로,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서 매수의 신호가 설정이 된 거고 거래가 충분히 실린 상태에서의 기준점이 또 잡혀준 거고,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모든 부분이 다 맞아 떨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거래 그 문자가 3번이나 나간 겁니다. 3번이나. 지금도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 오늘 뭐 오버슈팅 아니야? 말씀드렸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그 주가 하락 기준이 형성돼 있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대처를 하자라는 부분.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LG화학에 대한 편입 설정 범위를 강도 있게 가져가야 된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수익 계좌 다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볼까요? 다시 보시면은 사실상 대형주,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8천억에서 7조 5천억이 됐어요. 뭐 롯데 정밀화학도 이제 10% 이상의 1조 이상의 종목이고, LNF는 뭐 지금 시가총액 얼마예요? 2위까지 올라와 있죠. 또 N소프트, 문나님 수익 범위들, 에코프로비움은 뭐 당연히 지금 시가총액 1위인 거고 지금도 우리가 병행해서 잘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이게 4분기에 이런 수익인 거고, 티리우스 선생님의 246%의 저런 수익도 연간 단위의 수익이죠. 저 연간 단위의 수익도 다 우량주에서 나온 수익입니다. 그런 수익이 나야만, 그래야만 이런 그 기준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제 DB하이텍을 좀 많이 담아 놓으시고 6만 5천 원에 담아 놓으시고, 결국은 지금 장에 생각해 보니 DB하이텍은 지금 뭐 7만 4천 원 이렇게 넘어가 있잖아요. 시장 지수 깨진 거를 감아두면 DB하이텍에서 이런 수익이 있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군들에서의 변동성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교육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 그 8월 이후에 지금 9개월 만에 교육을 해드리는데, 교육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캔들, 이평, 거래량, 거래대금. 누가 저렇게 스프링 노트에 요즘에 공부를 합니까?
자료 드렸더니 이렇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꼬리에서의 기준점. 그러다 보니까 꼬리 달리면 그냥 전량 차익실현 기가 막히게. 주력주는 가져가되 소형주에서는. 결론은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두산중공업 이런 시가총액 13조까지 올라가고 했던 또 압박님의 삼성 엔지니어링, 키리스님의 카카오, HMM 이런 수익 범위들을 전부 SK바이오사이언스 13조에서 26조까지 날아갈 때 보름 걸렸죠. 보름. 그 수익 범위들. 그러니까 대형주에서의 수익 범위들. 그렇게 나와야 태영맘님 같으신 경우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주력주에서 요즘에 조금 힘겨워하시긴 하는데 단기 공략주에서는 또 엄청난 수익 범위를 창출해서 가져가시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장에 대바닥장에 왜 대바닥이에요? 실적이 기업들 실적이 지금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대처하진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그 힘겨움이 조금 있을 뿐인데 그건 길어봐야 3개월짜리라고 그랬잖아요. 응? 함께 하실 분들은 그리고 지금 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자산 여력이 되시는데 라이브 방송 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VVIP 방에 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은 옮겨오세요. 이번 기회에 28일날 강연회 있죠. 28일날 2대1 추천 강연회 무료 강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연회 기준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이벤트는 이제 강연회쯤 되면 다 정리를 하고 끝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요즘에 뭐 난리죠. 난리가 난 그 우리 불기둥 마스터님 요 이벤트도 아마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아요. 하루에 5명씩 하루에 5명씩 그렇게 해서 오늘도 뭐 벌써 미어 터졌죠. 왜냐면 개장초부터 사조동화원 또 한신기계 또 LG화학 난리가 났죠. 뭐 주가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뭐 벌써 이미 5명 다 차신 것 같은데 일단은 자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집중을 하시고 포트폴리오 비중 채우시고 그리고 강연회에 28일 날 지금 그 정의원님들 8분, 7분이 신청하신 것 같아요. 한영숙 대표님 강연회도 있고 그래서 오세요. 오셔가지고 함께 뭐 식사도 하시고 지금 홍순대 선생님 오늘 수입 150만 원입니다. 10억 가지고 150만 원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스페셜 방은 요즘에 분위기가 좀 많이 좋은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방이 지금 4개가 있죠. VVIP 방은 거의 이제 뭐 라이브 방송 창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불기둥 방 그렇게 되고 LG노텍의 목표 주가는 40만 원을 유지합니다. 유지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별교육방 이렇게 있어요. 4군데 방이 있는데 일단은 요즘에 이제 그 이쪽 우리 VIP 방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불기둥 방에서 이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넘어오셔서 여기서 이제 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또 아롱이님이 아까 태영맘 선생님이시고 대주산업 상한가까지 또 오늘 잡아놓으신. 야 대박이네. 아 털리셨다고. 털리셨다고. 근데 이제 뭐 그래도 남들은 못 잡는 이런 대주산업을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신다는 자체가 9% 수익. 어휴, 대주산업. 오늘 방송 갖고 나가겠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대주산업에서 이런 수익을 발생시킵니다라고. 그 개장초에 전부 이렇게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 한전기술, 뭐 한신기계, 에코프로는 고점에서부터 밀렸네요. 그리고 사조동화원 5%에서부터 사조동화원 17%까지 그리고 한신기계 11,950원에서부터 11,800원까지 12,800원까지 뭐 그런 그 기준점들 또 후성 함께 움직이셔서 요번 장 다시 아주 강도 있게 돌릴 때 벌써 목요일 날 그 패닉 상태
윤정두랑 함께 하셨으면 패닉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 하셨겠죠. 그죠?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그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내일 토요일 날 1시에 이데일리 방송 생방송에서 시황 부분을 같이 또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